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론의 책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의 아주 특별한 삶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취업 실패 후에 훌쩍 떠난 중남미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요. 스페인 가이드 생활,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좌절과 또 새로운 시작까지. 와, 정말 드라마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박근필의 피플인사이트 인터뷰 녹취록 보고 와, 정말 파란만장하다 싶었어요. 엘살바도르에서의 2년, 또 스페인에서의 시간들, 그러다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하고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맞아요. 듣기만 해도 숨가쁘죠. 그렇죠. 근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삶의 어떤 굴곡들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고 또 성장해 나가는지, 특히 그 역경 안에서 독서와 글쓰기가 어떤 힘이 되어 주었는지 그 부분을 좀 당신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뭔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럴 겁니다. 첫 이야기는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피성으로 떠난 곳인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낯선 환경에서 진짜로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맛봤다고 해요. 그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경험? 그게 중요했던 거죠. 아,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이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났나요? 그때 이제 파인애플 농장에서 기술 봉사를 했었는데 생산량을 무려 30%나 늘리는 꽤 큰 성공을 거뒀어요. 와, 30%나요? 대단하네요. 네, 그때 내가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아주 강한 효능감, 보람 이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행동으로 얻은 결과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 성취감이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현실의 벽을 느꼈고 그래서 스페인으로 떠났다고요. 그때 중남미에서 배운 스페인어가 계기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스페인어를 좀 더 활용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 사회의 특유의 어떤 틀, 거기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아, 답답함 이해가 가네요. 근데 스페인 가이드가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다고 합니다. 혹독했다고요? 네, 그냥 단순히 뭐 관광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예술, 철학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합숙훈련을 거쳤대요. 와, 그냥 가이드가 아니었네요, 진짜. 그럼 뭐랄까, 상상했던 그런 여유로운 유럽 생활과는 좀 달랐겠어요? 처음 한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정이 빡빡하고 내가 생각했던 유럽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회의감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랬군요. 근데 점차 수입도 좀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죠. 현지 지식도 쌓이고 자신감도 붙고 나중에는 영주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니 그 애착이 상당했던 거죠. 아, 정말요? 네, 심지어 관광객들 앞에서 본인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겪었다고 하고요. 하하, 진짜 웃지 못할 에피소드네요. 그렇게 스페인에 이제 잘 정착하나 싶었는데, 코로나19가 터졌군요. 네, 그게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스페인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또 관광객 자체가 사라지니까 일도 완전히 끊기고 결국엔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정말 쌓아왔던 삶의 기반이 그냥 흔들리는 그런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귀국해서는 무기력감에 빠지고 또 가족 문제까지 겹쳤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콜센터에서 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 이때 그 감정 노동의 어려움을 정말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콜센터 일이 정말 힘들죠. 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그걸 직접 경험한 거죠.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게 유일한 숨통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짐작이 가요.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2024년 초였죠. 그때 교통사고까지 당했다고요? 네, 맞아요. 출근길에 뒤에서 차가 박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결국 또다시 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때 왜 나만 인생 이렇게 하드모드일까 하는 그런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말 절망적인 시기에 그 웨인 다이어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네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어떤 상처나 생각들을 블로그에 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독서와 글쓰기가 단순히 그냥 위안을 주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뭐랄까 재해석하고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아주 능동적인 치유 과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능동적인 치유 과정. 네, 아론의 책이라는 필명도 바로 이때 탄생한 거고요. 아, 그래서 필명이 아론의 책이군요. 정말 책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네요. 와, 그럼 지금은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거죠? 네, 현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스페인에서의 경험과 인문학적인 사유를 담은 첫 책, 야 나도 가자 스페인, 이걸 출간하셨어요. 오, 단순한 여행 정보책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옆에서 친구가 들려주는 듯한 그런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책 속에 들어간 사진들도 대부분 직접 찍으신 거고요. 야, 멋지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이 글쓰기에 AI를 꽤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인상 깊었는데 AI를 그냥 뭐 글쓰기 파트너나 비서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 파트너요? 네. 과거에 왜 예술가들이 공방 조수들이랑 같이 협업했듯이 AI도 충분히 창작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죠. 앞으로는 뭐 전자책 같은 걸 통해서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이랑 나누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혔고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본 아론의 책 이야기는 결국 예기치 못한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낯선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가능성, 또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독서와 글쓰기가 가진 강력한 치유와 창조의 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우회로가 오히려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이끌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런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안의 이야기를 읽고 또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삶의 여러 풍파를 헤쳐나가는 아주 든든한 닻이 될 수 있다. 이런 발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AI가 창작을 돕는 현상을 과거 예술가들의 공방 시스템에 비유하면서 꽤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술이 점점 더 인간의 창의성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무언가를 창작했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그 경계선을 어디쯤에 두시겠습니까?